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국사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월 20일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병원에 좀 치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오전에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료 라이브도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진료를 받고 와서 한 2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저희 유료 회원님들 위주로만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이 이후로 나온 것들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오후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이고요. 자, 미국 시장은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증시 분위기를 보면 일단 뭐 12월 30일까지죠. 매매일수로 치면은 거의 5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4,000선 이상, 코스닥은 900선 이상, 최소한 이 자리는 좀 만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AI 버블론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도 마무리를 잘 해야 내년 증시에 조금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 보면 이제 AI주 반등세가 좀 나왔고요. 틱톡을 좀 인수한 오라클 때문에 주가가 좀 6, 7% 정도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상승을 좀 했었고, AI 관련된 종목에 엔비디아도 거의 한 3.9% 정도 상승을 했다는 소식.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7%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미국 시장에 따른 어떤 나스닥 시장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보여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일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따른 수급과 그 다음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됐던 통과 기대,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단기 좀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들어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금요일 날에 코스닥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 한참 못 미친다. 그 다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코스닥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뭐 성장성 유지의 종목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총이 높으면 거래소를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없어지겠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소식 때문에 중국 바이오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이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이 뉴스가 지금 장중에 나왔는데 금요일날 보시면 한 10시 몇 분쯤, 10시쯤 지나고 나서 기관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상승률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장중에 이 또 코스닥 상승이 좋은 애들이 뭐 있어요? 별로 없죠. 뭐 이제 제약발 종목들 있고 지금 로봇주 있고 신규 상장이 있는데 주제가 확실히 정해지면 신규 상장 종목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결국에는 로봇주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전략 후광장으로 끝나버렸던 하루였죠. 자, 그리고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됐지만 솔직히 이제 이미 예고된 부분이라서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쯤에 또 얘기 나오긴 했는데 뭐 여성용품이 엄청 비싸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테마가 붙거든요. 발모제 얘기가 나오니까 발모제 이제 수급 돋습니다. 이게 지금 장세가 4월달,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하고 장세가 달라요. 즉, 이제 기관들 시장과 주포 종목인데, 역시나 기관들 섹터들의 수급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고 나서 장중에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저번 주 이 돌아온 주분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장중에 딱 보시면, 일단 주포 종목들은 힘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기관들 섹터들이 먼저 돈을 같이 쥐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섹터들의 수급이 먼저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형주 종목들이 테마가 타죠. 뭐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이죠. 한 주 내내 이슈화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펙스 X입니다. 그 X에 관련해서 상장 주관사 선정이 모건 스탠리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오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IPO가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 상반기 뭐 1, 4분기 때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가 되지만 솔직히 내년 하반기예요. 하반기면 아직까지 1년이나 솔직히 남았습니다. 맞죠? 뭐 1년 안 되게 남았지만 주가는 벌써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 달에도 할 수 있고 뭐 3월 달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4월 달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몇 달 뒤에 이제 IPO 상장된다는 소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좀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 방에서는 목요일 날에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했지만, 강력하게 추천했고, 비중까지 실었던 종목이 나노팀이에요. 나노팀도 풀상가 먹었습니다. 상가 노래를 했거든요. 상가 도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상가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뉴스 나왔죠. 그죠? 자, 상가 도전, 나머지는 상가 도전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줬어요. 9시, 6분에. 6,500일까지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비중 다 실어가지고 또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34%, 풀 상한가에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 세력선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눌림목 자리죠. 거저 먹는 자리고요. 공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주 종목을 드릴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MTN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잘 드시고요.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저점을 공략하시면 큰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종목 위주로 해서 우리도 메인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이제 유료님이나 그 밖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한번 노리셔서 큰 수익 나시면 빠르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일단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고요. 솔직히 26일 끝나고 나면 이제 29일 배당락이고 30일 날 끝나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도 크리스마스 때 끼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은 또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퐁당퐁당 연휴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종목들 수급은 좀 덜 들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연말 윈도우 들으신 효과로 인해서 기관애들 쪽의 섹터들이나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이죠. 기관들의 섹터를 중심으로 주가가 회전이 잘 돼서 결국에는 4,000선과 그 다음에 코스닥 900선 이상 관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더 관리도 상관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앞전에 얘기했죠. 105,000원. 그러니까 11만원까지 가면 좋긴 한데 105,000원. 삼성전자 위에서 끝나지 않을까 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같은 자리죠. 55만원 5천원. 55만원 이상. 이 전후에서 계속 관리 모드거든요. 해서 이제 이런 관리 모드에 따른 거래소 시장의 4,000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갈 곳이 없어요. 2차전지 종목에서 LG 엔솔에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그 수급에 따른 매물이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900선 이상. 조금은 좀 부정한 반응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종합주가지수 급락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면 많이 선방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3,000, 4,000선 이상의 주가를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3,000선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해서 역시나 기관들 섹터. 지금들이 보시면, 금요일도 시장을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죠. 결국에는 기관들이거든요. 결국 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은머리 외인들, 즉 기관들의 물량이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한 80% 이상은 기관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10%, 20% 정도가 이제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이고요. 외국인들은 우리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SK 사는 거, 조방원전지와 사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종 위주로 거의 몰빵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다는 거지.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잘 안 사요. 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코스닥의 증권사 리포트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에코프로 대표적인 얘기가 그러잖아요. 에코프로가 2023년에 주가 급등했었을 때 시가총액이 30조, 40조, 30조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 애들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증권사 애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래서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얼마고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해라. 어떻게 해서 매도를 해라. 어떻게 해서 중립이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매도 리포트가 없거든요. 전부 다 중립 아니면 매수예요. 그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잘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이 써가지고 보여줘야 외국인 애들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숨겨버리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가면 거래소를 이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때까지 계속 어제 보면 아이토젠도 옮겨간다고 얘기를 하죠. 옮겼죠, 그죠? 좀 있으면 에코프로 BM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포스코래인 거 다 넘어갔잖아요. 전부 다 SRT로 넘어갔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높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기관 애들이 고매를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총이 높은 애들이 주가가 떨어져야 코스닥 시장이 확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코스닥 시장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에요.
코스닥에서 주가 조작이 많다. 뭐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를 뿐이죠. 그거를 자랑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세가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도 마지막이다. 월요일 날에 이게 또 삼진식품인가? 이게 상장이 돼요. 원래 맞을 것 같은데? 원래 상장한데 이게 어묵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묵 관련 애들인데 별로 돈이 안 되는 회사예요. 네. 이게 식품 테마라서 돈이 안 되는 회사고,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히트 제작 중에 하나가 알지노믹스인가? 그거잖아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죠? 알지노믹스가 점상을 갔어요. 이게 지금 공모가가 22,500원짜리 회사가 지금 점상에 올라가면서 뭐 400 몇십 % 올라갔잖아요. 수치상으로 430%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에 다시 상한가를 딱 간다면, 이 상한가 간다면 공모받은 사람들은 한 주당 10만원씩 이상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아직까지 더 남아있겠죠.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노믹스를 끝으로 해서 아마 신규상장 종목들은 좀 누려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테마로는 국토부 테마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천일 그 동양고속이나 이런 거 하지만 한가가 됐거든요. 절대 손대지만 안 돼요. 천일고속이나 다 지금 한가 간 거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정지 테마주. 역시나 정지 테마주도 종원호 테마와 그 다음에 이제 발모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뭔가 추구하는 정책적 종목들이 여전히 수급이 좀 좋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로봇주, 제약바이오 뭐 이래 붙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소강 상태 받으니 갑자기 우주항공 붙었죠. 우주항공 테마들도 잘 생각하시면, 제가 저저번 주입니다. 12월 12일부터 붙기 시작했는데, 이 우주항공 테마들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얘기를 15일날 바로 얘기를 했어요. 우주항공 테마들은 스페이스X가 IPO 추진한다? 그러면 IPO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을 투자했던 회사가 제일 수익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회사입니까? 아주아비 투자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제 다 알죠? 이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IPO 추진한다는 소식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납품하는 회사랑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랑 어느 게 더 큰 수혜주목이 됩니까?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가 훨씬 큰 수혜주가 되거든요. 수혜주가. 근데 이제 그 납품했다는 회사들이 더 많이 가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주포가 작업들이거든요. 아주아비 투자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뭐 캔코 아에로스페이스나 HVM이나 뭐 이런 애들은 다 기관이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 안에서도 기관이 작업되는 애 있고 주포가 작업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차이점이 올해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4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까지 여전히 기관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돈이 돌고, 이제서야 한 11월달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매물 나오고 난 뒤로부터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포성 테마들이 돌죠. 그러니까 뭐 발모제 관련 애들은 전부 다 주포 종목이거든요. 이 다른 종목도 세력 애들이 작업되는 게 없어요. 다른 종목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쪽이잖아요. 부동산 테마.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관이 작업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탈모 수혜주 종목도 기관이 작업되는 게 있어요? 한 종목도 없어요. 정원호 테마들이죠? 기관이 작업되는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더 기관들 종목스럽죠.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의 종목들이, 기관성 종목들의 수급이 돌다가 이제서야 12월 달부터 주포 종목들이 조금씩 수급이 돌고 있어요. 돌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로봇주 새로운 테마 쪽으로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전에 우주항공도 붙은다 이렇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료 AI나 그 밖에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이나 파이프라인 종목들 이런 애들 좀 수급이 더 돌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종목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한번 체크해서 뭐 매매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여기서 체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체험하시라고 문자 보내서 한 3분, 4분 문자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서 가입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해보셔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한번 종목들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방금도 얘기해드렸지만 생물보안법, 제약바이오 때문에 좀 단기 수급이 좋았던 애들인데, 이엔셀 종목 드리겠습니다. 이엔셀도 지금 이제 목요일 날에
수요일날 상가 나왔다가 목요일날 크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죠. 어쨌든 금요일날 급등은 했었고 화요일날 상가 나왔습니다. 화요일날 재료 가지고 상가 나왔다가 이제 수요일날에 전략 호강적으로 많이 밀어주고요. 금요일날에 이제 목요일날에 저점 찍고 금요일에 급등했습니다. 자리상으로 보면 나노팀이나 좀 자리가 똑같죠? 그죠? 화요일날 상가 나오고 금요일날 상가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ENSL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했던 수혜 종목들 때문에 소위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초자 전환 상한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 차트를 길게 눌러보면 저기서 급등했던 애들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급등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소위 말해서 이제 금강공시나 금강공시나 이런 애들 좀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효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종목 지금 사르코 마리투스병 치료 신약 미국 특허 등록 소식 때문에 급등한 자리예요. 그래서 동종목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단기 매물대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서 나오고 양양 패턴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봅니다. 역시나 이제 국내 시장은 로봇주도 있지만 이제 제약바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떨어지게 되면 18,000원 정도 중심으로 해서 아래꼬리 공략을 해서 단타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게 되면 단타로 아래꼬리 공략을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나 한 번 더 씻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망의 이제 이거 수익 드시고 가입하실 때 이거 이제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전략대로 가시고요. 이거 수익 드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도 좋은 종목들 공개를 합니다. 저희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 종목도 저희 회원들 매연 종목으로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자, 현대약품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동종목은 두 가지 뉴스 중에 하나죠. 물론 같은 뉴스입니다. 현대약품은. 이 종목은 이제 앞전에 남성 발모제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에 따른 이제 수혜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급등에 따른 경고 지정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라는 기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줄여서 투해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요새 그 기법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전부 다 수급이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동종목도 지금 경고 지정에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모제 관련된 의료보험 계약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일단은 아래꼬리 좀 달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고 지정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위에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종목은 일단은 이제 이슈 뉴스가 좀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체크를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종목도 교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모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의료보험 급여 검토 소식에 따른 상가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성용 탈모 치료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경고 지정이 좀 걸려버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나오려고 하면 경고 지정이 풀린 상태에서 수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 코스모 파마슈티컬즈 관련해가지고 남성 탈모 치료제 신약 임상 3상 성공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파동이죠. 1차 파동에 따른 수급으로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물량을 좀 눌러주는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고 지정을 달고 가지는 않아요. 경고 지정 달고 보통 가지는 않고 위험 지정 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종목도 한번 1차 파동 줬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20병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에 해제가 되는데, 이 해제 금액이 7,030원이에요. 해제 금액이 이게 23일인데 23일 날에 이 종목은 7,030원 정도가 이하로 끝나면 이 경고지정이 풀거든요. 풀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일단 아래거리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5,800원에서 한 6,000원, 6,1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한 5,950원에서 한 6,050원 정도 일단은 한 종목들 한 5% 잡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조금 비싸게 써도 되니까 화요일날에 바로 사셔도 상관은 없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탈모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탈모를 보시면 JW 신약이나 알리코 제약이나 다 막 돌죠. 미더스 제약도 돌고 그러거든요. 동종목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더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종목 정도인데,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 현대약품을 좀 더 강력하게 드는 이유는 이게 단기 테마들이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세선 종목이거든요. 매집했던 자리에서 한 번 더 물량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들의 수급보다는 기관들 섹터들이 역시나 우선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봅니다. 역시나 다음 주도 좋은 종목들 계속 생기거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 유료연율하고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3일 정도 체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참고로 저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노팁, 풀상가 먹었다는 거. 저희 다 똑같이 먹었어요. 이게 6,000원대 샀죠. 우리 추격 안 합니다. 이게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7월 17일날 공략하고 18일 공략했는데 상한가는 19일날 나왔죠. 그러니까 17, 18날 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17일날, 18일날 여기서 샀다는 얘기죠. 17, 18 나노팀을. 17, 18 샀다는 얘기죠. 여기. 17일날에 사고, 18일에 사고. 6천에 사고 단가를 여기 맞춰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수익 돌아와서 이제 이거 돌파 때리면 급등한다 했는데 급등해서 상가가 버렸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경고지정 예고 나왔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SBB테크 이런 것도 짤막하게 들어가서 많이 먹지는 못했고요. 한 6.3% 정도 수익 먹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로 얘기하지만 시장가 매수 안 합니다. 예, 시장가 매수하고 딱 지정가 매수하고 전 회원이 다 매수를 해야 수익 났다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런 것도 살 거라고 다 얘기해주고 추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가로 종목들 분석해서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요새 회원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한 1000명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주변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